여러분,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안전하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2%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파괴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1년 뒤 그 가치는 최소 250만 원 이상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매달 20만 원씩 생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죠. 화폐 가치의 하락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교환의 수단일 뿐 자산을 보관하는 창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과 고물가가 고착화된 시기에 무주택자로 남겠다는 결심은 본인의 자산을 시장에 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더 가난해지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지독한 배신의 증거들은 이미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숫자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시장의 수치를 뜯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추락하며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3.75% 수준에서 버티며 고금리의 장기화를 강요하고 있죠. 시중에 풀린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빌려 쓰는 돈의 값어치는 비싸진 기괴한 형국입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가계부채 임계점 도달이라는 지표는 향후 자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 폭등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상승 기대감만으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실물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방어막을 쳤고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기회를 흘려보낸 결과입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자산의 양극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주택이라는 실물 자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금 확인한 자산 격차의 핵심은 결국 주택이라는 실물 자산의 유무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집을 사서 돈을 벌겠다는 투기적 접근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바로 1주택 중립 포지션입니다. 이는 집값이 오를 때의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집값이 떨어질 때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상쇄하는 전략입니다. 1주택자는 시장이 상승하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시장이 하락하면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립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 주거의 질과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주택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면 변동성에 휘둘려 결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1주택은 내 자산을 시장의 위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가장 안전한 보험입니다. 무주택이라는 숏 포지션에서 벗어나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중립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중립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립 포지션의 당위성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생애 주기 데이터를 냉정하게 대조해 볼 차례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는 본인의 자녀 소득 창출 기간입니다. 통계청의 생애 주기 비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득 정점은 평균 40대 중반에 형성되며 이후 급격한 우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40대 중반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향후 20년 이상의 현금 흐름이 담보되어 있기에 일시적인 시장 조정에도 원리금을 감당하며 자산 상승의 복리 효과를 누릴 체력이 충분합니다. 반면 소득 절벽을 앞둔 50대 이후라면 자산의 비중을 높이기보다 부채의 질을 관리하는 보수적 접근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무작정 남을 따라가는 매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의 고금리 환경은 준비되지 않은 레버리지를 가장 먼저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령과 가처분 소득, 그리고 대출 상환 능력을 수치화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계산이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단순히 집을 사는 행위를 넘어 더 나은 가치로 자산을 교환하는 구체적인 전술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 주기에 맞춘 자산 배분 계획이 섰다면 이제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닌 가치를 맞바꾸는 물물 교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집값이 오를 때만 상급지 이동을 꿈꾸지만 거시경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상승기에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이동을 위한 추가 자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거래 절벽과 하락장이 이어지는 2026년 현재는 가치 하락의 폭이 큰 급지 간의 격차가 가장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편의성이 낮은 재개발 지분이나 구축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먼저 빠지는 이 시기가 바로 대단지 아파트를 팔아 상급지 지분을 확보하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자산 이동의 본질은 내 자산의 절대적 가격이 아니라 목표하는 자산과의 상대적인 간극을 메우는 데 있습니다. 시장이 차갑게 식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높은 가치의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문턱이 가장 낮아지는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물물교환의 전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도 끝까지 수요가 살아남는 우량 자산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급지로의 성공적인 물물교환을 위해서는 내 자산이 언제든 현금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얼어붙는 하락장일수록 자산의 가치보다 무서운 것은 거래가 끊기는 환금성의 부재입니다. 2026년 부동산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약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 대비 평균 3배 이상의 거래 빈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평대 대단지 1층은 어린 자녀를 둔 세대나 노년층의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하여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매우 견고합니다. 돈이 묶여서 팔리지 않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뿐입니다. 침체기에도 최소한의 거래가 발생하는 대단지를 선택하는 것은 시장의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비 절감, 그리고 안정적인 전세 수요는 고금리 시대의 실거주자의 보유 부담을 낮춰주는 실질적인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산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보편적인 수요를 가진 물건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렛대 삼아 실행의 정교함을 더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량 자산을 선별하는 눈을 가졌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지식이 없다면 실행 단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처럼 무작정 사두면 오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 이어지는 복잡한 세제 체계와 시시각각 변하는 대출 규제 데이터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공급 스케줄과 특정 지역의 인프라 확충 계획은 자산 가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툴과 실시간 매수 위지수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온도를 읽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시기일수록 데이터로 무장한 소수만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기회를 선점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한 실거주 기간 산정이나 정책 금융상품의 활용 가능 여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십시오. 공부하지 않고 운에 맡기는 투자는 결국 시장의 수업료를 지불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수많은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움직이는 본인의 결단입니다. 모든 데이터와 전략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경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현금을 들고 하락장만 기다리며 시장 밖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구매력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지금 무주택자로 남는 것은 자산 성장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화폐 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겠다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1주택이라는 중립 포지션은 단순히 내 집 마련의 꿈을 넘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석한 생애 주기 데이터와 대단지의 환금성, 그리고 물물 교환의 원리를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즉시 수치화하십시오. 결단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자산의 양극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닌 차가운 데이터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행동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고 상급지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